자, 오늘 다룰 인물 진짜 흥미롭습니다. 춘추시대의 오자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 팩트, 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신화, 그리고 민속신앙의 신이라는 세 겹의 레이어를 하나하나 벗겨보면서 오자서의 진짜 유산을 해체해 볼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인간의 모습이고 어디부터가 전설인지 명확히 가려내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단오절 용선 경기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열의 아홉은 초나라 시인 구론이라고 하실 텐데요. 근데 오늘 역사의 뒤안길에 완전히 묻혀있던 진짜 원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살짝 깨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진짜 단오절의 영웅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백발 신화의 진실,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조수의 신이 되었는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정한 단오절의 영웅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 동안시대 비석인 조합의 기록을 보면요. 오나라와 월나라 지역 사람들은 음력 5월 5일에 구런이 아니라 바로 오군, 즉 오자서를 맞이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주류 역사가 구런을 내세우기 무려 200년이나 앞선 기록이에요. 대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중원으로 넘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 오나라 지역에서는 이미 오자서를 기리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원시적인 용숭배 신앙이 오자서라는 비극적 영웅에 대한 추모와 자연스럽게 섞인 거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용선 경기를 하고 쫑지를 먹는 풍습의 완전 초기 형태인 셈이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복수의 화신이자 천재 전략가로서의 오자서입니다. 오자서의 삶을 쫙 펼쳐보면 진짜 영화 한 편 뚝딱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초평왕한테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나라로 가서 힘을 키운 뒤에 기원전 506년에 자기 고국인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켜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을 죽인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무려 300번이나 채찍질을 하죠. 정말 뼈에 사무친 처절한 복수국입니다. 근데 이 복수가 가능했던 건 오자서의 미친 군사적 재능 덕분이었어요. 백거전투 당시 오나라 병력이 3만, 초나라가 20만이었습니다. 3만 명으로 20만 대군을 상대했다니 진짜 말이 안 되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뒤집었을까요? 진짜 똑똑했던 게 부대를 셋으로 쪼개서 무려 6년 동안 초나라 국경을 번갈아가며 찌른 겁니다. 완전 치고 빠지기의 정석이죠. 적이 지칠 대로 지쳐서 정신을 못 차릴 때 한 수를 딱 건너서 기습 타격을 날린 거예요. 상대방의 멘탈까지 흔들어버린 엄청난 심리전이자 기동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 같은 나중 기록들을 보면 오자서가 평왕의 실제 시신을 꺼내서 채찍질했다고 단언하거든요. 근데 춘추나 좌정 같은 훨씬 앞선 기록을 보면 그냥 무덤에 채찍질을 했다고만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이 복수극이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극적으로 부풀려졌는지 딱 감이 오시죠? 자, 세 번째 장. 오자서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하룻밤새 백발이 된 신화.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나라에서 도망치던 오자서가 소관이라는 관문에 막혀서 7일 동안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다들 아시죠? 전통 희곡이나 문항을 보면 이때의 압박감과 슬픔을 묘사하는 절절한 구절들이 막 나옵니다. 그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하룻밤 만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려서 변장도 안 하고 무사히 관문을 통과했다는 그 유명한 전설 말입니다. 근데 이거 생물학적으로 말이 될까요? 팩트를 좀 체크해보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멜라닌 색소 합성이 멈추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두피 안쪽에 새로 자라나는 모근에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이미 두피 밖으로 자라난 까만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라서 물리적으로 갑자기 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 머리카락이 한 달에 진짜 길어봐야 1.25cm 정도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멜라닌 없는 새하얀 머리카락이 두피를 뚫고 나와서 머리 전체를 다 덮으려면 하룻밤이 아니라 못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룻밤 사이의 백발은 문학이 만들어낸 완벽하게 극적인 허구라고 봐야겠죠. 네 번째 장입니다. 비극적인 처형. 그토록 대단했던 전략가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자서는 오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지만 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는 훗날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 납작 엎드려 있는 월나라부터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거든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이었죠. 그런데 교만해진 오왕 부차는 간신의 모함만 듣고 이 충언을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484년 부차는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검을 내립니다. 믿기 힘든 끔찍한 배신이죠. 하지만 오자서 죽음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자결하기 직전에 이 끔찍하고도 유명한 유언을 남기거든요. 내 두 눈을 뽑아 동문 위에 걸어둬라. 오나라가 망하는 걸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와, 이 도끼 보이시나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게도 이 예언은 훗날 월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조수의 신이 된 오자서. 강물에 버려진 시신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자결한 오자서의 시신은 부차의 명에 따라 가죽자루에 담겨서 강물에 툭 던져집니다. 진짜 비참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를 가엾게 여긴 지역 백성들이 사당을 세우기 시작했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 당나라와 송나라 국가 권력은 아예 공식적인 칭호를 부여하거든요. 버려진 원혼에서 완벽한 능력을 갖춘 신으로 레벨업을 한 겁니다. 이게 지리적으로도 확실히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항저우가 보시면 아주 유명한 오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름이 서산인데 바로 오자서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의 영혼이 깃든 이 언덕이 고대 항저우 도시 방어의 핵심이자 지리적 근간이 되었거든요. 땅의 이름에까지 남을 정도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를 믿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무서운 해일과 파괴적인 홍수를 일으키는 앙심 품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사회가 안정되고 치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이 맹렬한 자연의 힘이 오히려 물난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애로운 수호신으로 스르륵 바뀝니다. 시대의 니즈에 맞춰 신화적 페르소나도 진화한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 시작해서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는 팩트체크되는 전설을 지나 지역을 수호하는 깊은 민속신앙의 신이 되기까지 그가 설계한 수저우의 초기 성벽부터 단오절의 기원, 조수구경 전통에 이르기까지 오자서가 남긴 궤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아주 뚜렷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오자서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적 팩트와 신화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역사적 인물의 실제 삶이 전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가 믿고 싶은 전설이 역사를 새롭게 덮어버리는 걸까요? 다음에 흥미로운 역사 전설을 접하시게 되면 이 질문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